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는 맞벌이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은데 남편은 출근을 했다가도 이내 다시 집에 와서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집에서 쉬어야겠어. 라고 하고는 휴가를 낸다. 또 당신 엊그제도 쉬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몸이 정말 안 좋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남편을 어보다 출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매달 정말 빠듯했다. 그렇게 이유 없이 회사를 쉬고 누워서 게임만 하다가 나 좀 좋아진 것 같아 라면서 오후에는 놀러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자연히 나는 짜증이 났고 싸움도 많이 했다.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에 바로 출근해서 매일 풀타임으로 일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툭하면 결근하고 월급도 별로 못 받아오면서 월급날만 되면 자신한테 하는 선물이라면서 카드로 자기를 위한 쇼핑을 했다. 카드 명세서가 올 때마다 열이 받아서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났고 어쩔 때는 강제로 카드를 압수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 온 집안을 뒤져서 자기 카드를 기어이 찾아냈고, 카드를 찾느라 엉망이 된 집은 그대로 방치했다. 집안 꼴을 보고 내가 화를 내면 그러게 누가 남의 카드를 강제로 빼수래? 내가 당신 때문에 카드 찾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정리는 당신이 해. 라고 뺀질거렸다. 도대체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힘들었고, 예전엔 제법 멋도 내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옷은커녕 화장품 하나도 제대로 못 사고 있다. 그렇게 아무 낙도 없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한테 처져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낡고 초라한 옷을 입더라도 아들아이는 예쁜 옷을 사서 입혔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일이 있었다. 모임에 가기 위해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셋이서 집을 나섰다. 남자들은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나를 포함한 여자들은 남자들 안주를 만들고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고 모자라면 사러 가고 그랬다. 시부모님은 잠시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갔고, 남자애들은 나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넓은 방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고, 여자애들은 책을 읽거나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남자들은 참 편하고 좋네. 그러게요. 여자들은 맨날 일만 하는데. 부엌에서 여자들은 푸념을 하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다. 거실 쪽에선 남편이 형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술이 약한 편이라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취해 보였고, 기분이 업됐는지 혼자서만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봐봐, 저 여자 진짜 못생겼지? 남자들은 물론이지만 그 소리를 들은 여자들도 모두 동시에 손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자제력을 잃은 남편은 계속해서 내 험담을 늘어놨다.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가 있어도 예쁘기만 하던데 왜 우리 마누라는 저 모양이냐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도대체가 여자다운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나 완전히 똥말 봤다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망언을 들으면서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그대로 직진해서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머리 위에 끼얹었다.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맥주를 붕어가 어항에서 뻐끔거리듯이 입으로 핥았다. 하지만 이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화를 내면서 나한테 소리 질렀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몰라서 물어? 당신이 그딴 소리를 안 했어도 내가 이랬을까?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사실대로 말했다. 솔직한 것도 죄냐? 내가 예쁜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사는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그게 왜 내 탓인데?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찾아서 보여줬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내가 무슨 수로 옷을 사 입니? 난 화장품도 못 사고 미장원도 못 가. 내가 이렇게 궁상맞아진 건 다 당신 낭비벽 탓이라고. 알아?
나도 매달 월급 갖다 주잖아. 그 월급 받아서 나한테 생활비로 5만 원 주잖아. 그래놓고 미친듯이 카드 긁어대면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당신 툭하면 회사 빼먹고 도박하러 다니는 거 나도 다 알아. 그걸 네가 어떻게...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형들 중 한 명이 너 간부 사원 됐다면서 그러고 다닐 시간 있어? 승진했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간부 사원이요? 승진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사람 결근을 밥 먹듯이 해서 고가 억망으로 받고 정사원 취소돼서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출근해야 된다고요.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알바라고 누가 그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은 아직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 회사한테 그렇게 들었어. 그럼 내가 진짜 알바라고? 당신 좀 전에 나랑 결혼한 게 똥 밟은 거라고 그랬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처럼 일도 안 해, 집안일도 안 도와, 애도 나 몰라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랑 결혼을 한 내가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 너 진짜 말이면 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내 아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어. 근데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신하고 반드시 이혼할 거야. 내가 말을 끝마치자 분위기는 어수선해졌고 남자들은 남편한테 얼른 재수씨 좀 달래라고 했지만 여자들은 잘 생각했어. 이혼 대찬성이다. 아이도 뭘 보고 배울 게 있는 사람 밑에서 자라야지. 저런 아빠를 보고 뭘 배우겠어? 한부모 밑에서 자라도 동서처럼 반듯한 엄마만 보고 자라게 하는 게 애를 위해서도 훨씬 좋아. 라고 내 편을 들어줬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후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형들 중 한 명이 방금 있었던 파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다. 네 처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못하길래 내가 나서서 카드 명세서를 보여드렸고 툭하면 결근하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도 말씀드렸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넌 대체 가장이라는 자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냐? 철부지 싱글도 아니고 당장 네 처한테 사과해라. 시아버지는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내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이성적으로 생각할수록 이런 남자랑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자 급해진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난 어쩌라고. 나 버릴 거야?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 이제 월급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 집안일 하나도 못하는 거 알잖아.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때렸다. 그만해라! 이 엄치도 없는 놈! 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냐? 천하게 못나고 찌질한 놈! 너 같은 놈은 이혼당해도 싸다 이놈아! 시아버지 말이 끝나자 다른 형제들도 누가 아니래요. 월급도 얼마 못 받으면서 카드로 그것도 자기 거만 어떻게 그렇게 매달 사드려요?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저러면 노답이지. 동서가 그동안 너무 참았네. 당장 이혼해. 형수들과 시부모님께 한 소리씩 듣고 기가 죽은 남편은 은근히 형들을 쳐다보면서 지원 사격을 요청했지만 이건 철저히 네가 싸움갠 거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나도 너 손절하고 싶어진다. 라고 팽당했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먼저 가라고 하셨고 인사를 하고 나온 후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서 다시 나왔다. 다음은 이혼 준비다. 다급해진 남편은 이제 와서 나한테 뭐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한 번도 당신 무시했던 적 없어. 정말이야.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자 여보. 라면서 정말 역겹게 굴었다. 아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낭비와 불성실이었다. 뭐가 진짜 원인인지도 모르는 남편이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친정으로 왔고 이혼 문제는 시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남편한테 위자료로 1,000만 원씩을 받게 해주셨고 아이의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혼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렸고 회사에서 알바생으로 강등되자 시아버지가 나서서 사표를 내게 하고
친척분이 경영하는 운송회사에 새로 취직시켜서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발 사람 좀 되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